오늘은 당뇨 양자 분석 강의고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몇 페이지를 펴보시면 26페이지 췌장 기능 분석 보고서를 하나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나눠드린 당뇨편 있죠? 당뇨 그거. 네, 그거 보셔야 되고요. 26페이지하고 6번에 보면 지금 당뇨 나와 있죠? 네. 그거를 꼭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요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여기는 이 그림을 이해를 못하면 인슐린이 뭔지, 글루카곤이 뭔지, 췌장의 기능이 뭔지 몰라요. 자, 일단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여기 먼저 봐보세요. 보시면 췌장이 12장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췌장은 위아래쪽에 12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췌장을 딱 무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단면도로 보면 여기가 섬처럼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난게르 한스섬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난게르 한스섬.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거는 췌장 선방세포라 그래가지고 소화 효소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부분은 뭐가 나오냐?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베타세포, 알파세포, 그 다음에 무슨 세포가 있어요? 델타세포라고 있죠. 자, 이 세 가지 세포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베타세포에는 적어놓으세요. 인슐린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인슐린. 베타세포는 인슐린. 여기 있잖아요. 베타세포. 예, 베타세포. 베타세포 보이시죠? 예, 인슐린. 자, 인슐린은 어느 때 분비되냐면 고혈당일 때 적어놓으세요. 고혈당일 때. 그 다음에 거기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뭐냐면 글루카곤. 자, 글루카곤은 언제 분비되냐면요. 저혈당일 때 분비됩니다. 저혈당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델타세포라고 옆에 보이시죠? 델타세포. 자, 델타세포는 알파세포하고 베타세포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소마토스타틴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소마토스타틴. 토마토가 아니라 토마토. 소마토스타틴. 네, 스타틴. 조절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파세포하고 베타세포를.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섬은 무슨 섬이라고요? 난게르 한스섬. 왜 난게르 한스섬이라고 그랬을까요? 난게르 한스가 네, 난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제가 발견했으면 사춘기 절반, 이춘기 섬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발견된 섬 이름은 난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난게르 한스섬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섬에서는 세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된 거예요. 무슨 호르몬 분비됐어요? 알파, 베타, 델타. 네. 알파는 글루카곤, 베타는 인슐린, 델타는 소마토스타틴. 자,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름이 뭐라고요? 글루카곤. 예. 자, 글루카곤은 언제 분비된다고요? 저혈당일 때. 자,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어느 때 분비된다고요? 고혈당일 때. 자, 델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소마토스타틴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알파 세포하고 베타 세포를 조절해줘요.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분비되도록. 자, 그래서 개념 정리를 먼저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되는지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개념 이해되신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놔두시고 26페이지 있죠? 26페이지에 좀 적어주세요. 자, 양자 사용 설명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자, 췌장 기능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항목의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인슐린이라고 적어져 있죠. 네. 자, 정상적 범위가 2.845에서 4.017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지금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여러분, 인슐린은 정상 범위에서 왼쪽하고 오른쪽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슐린이 높든지 인슐린이 부족하든지.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정상 범위에서 부족하든지 많든지. 자, 인슐린이
혈액 안에 인슐린이 많아졌다 그러면 혈액이 무슨 혈당일까요? 고혈당. 고혈당이겠죠. 네. 예. 자, 인슐린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혈당. 피가 끈적거리겠죠. 예. 이게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많이 분비되는 이유도 뭐예요? 고혈당이 고혈당. 그때 분비됐고 네.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은 또 무슨 혈당이 되어버려요? 고혈당이 되어버리죠. 예. 이 개념 이해되세요? 네. 많이 분비된 이유는 뭐 때문에 많이 분비된 거예요? 고혈당이니까 분비된 거고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 고혈당. 혈당을 처리가 못하니까 또 고혈당이 되는 거고 이 개념 이해되시나요? 네네. 아, 아리까리하고 애매모호하고 더 쉽게. 예, 긴가민가하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프랑스 가면 알쏭달쏭이라고 하시려면 모르겠어요. 예, 이게 모르시면 일단은 애우세요. 자, 인슐린 분비가 많아졌다. 왜 많아진 거예요? 고혈당. 혈액 안에 포도당 수치가 높으니까 많아진 거예요. 네. 자,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는 거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됐다는 거죠. 네네.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혈당을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고혈당으로 간다 이거는. 네. 아리까리. 애매모.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인슐린은 무슨 세포에서 분비된다? 알파 세포, 베타 세포? 베타 세포. 자, 어느 때 분비된다고요? 고혈당일 때. 예. 개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슐린이 어느 때 분비되는지를 먼저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정상범위 있는 게 좋아요? 늘어나는 게 좋아요? 줄어드는 게 좋아요? 정상범위 있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슐린은 뭘 꼭 알아두셔야 되냐? 자, 인슐린은 일단 요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인슐린이 만들어진 배경이요. 첫째, 프로테인 할 때 여기서 인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단백질 구조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호르몬이. 자, 두 번째 구조는 뭐냐면은 SULFUR. 자, 설포예요. 황을 포함하는 단백질. 메티오닌, 시스테인 이런 거를 황을 포함하는 단백질이라 아미노산 단백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슐자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테인이라고 쓰시고 읽을 때는 프로틴이라고 읽으셔야죠. 마지막에 인자도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뭘로 가지고 있냐? 황을 포함하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단백질. 단백질이라는 게 필요해요. 단백질 이야기하면 저는 날마다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소주의 삼겹살을 먹기 때문에 절대 부족할 리가 없대요. 그럼 부족한 게 아니라 과다로 문제가 생겨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여러분 적정한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중요하지 많이 먹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인슐린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해되셨죠? 네네. 자,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호르몬이 만들어질 때 이 안에 아연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방금 여러분 책 나눠드린 거 있죠? 이 책을 꼭 한번 읽어요. 약을 버리고 당뇨병 아연으로 끝내라. 이 가사라 도콩고라는 이 여자 약사님이 이 책을 쓰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나이 드신 분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이가 둘이 있는데 당뇨합병증으로 눈이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트럭 운전사한테 쫓겨났대요. 그런데 나를 좀 고쳐주라 그랬는데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며칠 뒤에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당뇨합병증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눈이 썩고요, 신장이 썩어가고 뼈가 썩어가고 근육이 썩어가고 신경이 다 썩어가요. 네, 여러분 다리 썩으면 큰일 납니다. 잘라야 돼요. 저는 당뇨병 하면 저희 외할머니가 이 족북의사로 그 여름철에 갔더니요 발목을 자르셨더라고. 6개월 뒤에 갔더니 여기를 자르신 거예요. 또 6개월 뒤에 갔더니 여기를 자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뇨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뇨병보다는 합병증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꼭 고객한테 그 부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슐린이 생성이 되려면 단백질, 그 다음에 아연, 요게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방금 6번 보세요. 6번을 보시면 인슐린이 만들어지기 전에 맨 위에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당뇨라고 적어진 게 있죠? 네. 자, 그러면 인슐린을 이해를 하시려면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게 당뇨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 당자는 무슨 당자일까요? 포도당. 네, 포도당 할 때 당자입니다. 자,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지는 탄수화물이 우리 몸의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최종적으로 포도당이라는 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자, 산소와 포도당을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에너지 대사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포도당이에요. 자,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빠져나오는 질병이에요? 소변.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질병은 뭐냐면 당뇨라고 하는 거죠. 자, 당뇨 환자는 세포 안에 포도당 이용률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영양 결핍이야. 뭐가? 우리 몸의 세포가. 이해됐죠? 예. 많이 먹은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 초기에는 살이 빠져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당뇨라고 그러죠. 딱 그 피 검사를 해보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초기에는 살이 빠지는데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만으로 가서 당뇨가 오신 분이 또 있어요. 자, 우리 몸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고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런 거를 전부 다 지방으로 다 저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몸에서는 반드시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당뇨를 정의를 해보면 뭐예요? 포도당이 세포에서 에너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에너지로 이용되지 않고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질병이 뭐예요? 당뇨라는 거죠. 자, 포도당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을 쓰이지 않고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질병이 뭐다? 당뇨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당뇨가 생겼냐를 보니까 전부 비타민, 미네랄, 코엔자임 부족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단백질하고 아연 부족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단백질, 충분한 단백질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중으로 고려를 하면 약 뭐냐면 1g 정도, 킬로그램당 1kg당 1g, 뭐 0.8에서 뭐 하는데 1g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50kg다 그러면 50g, 네, 그 정도 드시는 게 좋죠. 지금 웨이 단백질 혹시 드시고 계신 분 있으세요? 네. 어떠세요? 드시니까? 굉장히 포만감 있고, 그 뭐냐면 피곤한 거 같아요. 저는 배가 많이 고팠거든요. 네네네네. 배가 덜 고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보강을 해주시면 여러분 인슐린이 잘 만들어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연이 부족하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연이 절대적인 그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개념적으로 정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우리 몸 안에
내가 먹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더니 혈액이 끈적거리면서 무슨 혈당으로 바뀌어요? 고혈당으로 바뀌죠. 자, 고혈당으로 바뀌면 우리 몸에서는 자동적으로 베타세포에서 뭐가 분비돼요? 인슐린이 분비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무슨 세포? 췌장의 난게르한스삼의 베타세포. 아, 주소를 외우셔야 돼요. 최장의 평택시 췌장이 평택이에요. 평택역 앞에 췌장의 어디요? 난게르 한스섬 단계동인가 여기가? 췌장의 평택시 뭐 단계동의 1층에서 뭐 이런 뜻이에요. 무슨 세포? 베타세포. 여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름이 뭐다? 인슐린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 인슐린이 분비되려고 할 때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게 있어요. 잘 분비되라고. 거기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칼슘하고 비타민 D3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 칼슘하고 비타민 D3 어디 들어있어요?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어요. 리스토레이트. 근데 정확한 표현은 거기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콜레칼시페롤이라고 하는 비타민 D3를 어떻게 만들어지냐? 요거는 햇빛을 하루에 30분 이상 충분히 쏘여주시면 만들어지는 게 뭐냐? 바로 비타민 D3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 D3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햇빛을 30분 이상. 충분히 30분 이상 쪼여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햇빛을 30분 이상 충분히 쪼인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햇빛을 쪼인다는 거 의미해요. 근데 햇빛을 쪼이라기 때문에 어떻게 쪼인 줄 아세요? 선크림 잔뜩 바르고 여기도 햇빛을 주지 마라 하고 다녀요. 그러면 쪼이나 만화가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몸에 비타민 D3를 충분히 만들려면 햇빛이 가장 중요한 거랍니다. 그럼 여러분 햇빛하고 또 관련된 게 뭐냐면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 뭐라고요? 세로토닌. 네. 햇빛을 또 충분히 쏘이면 세로토닌 합성이 돼요. 여러분 세로토닌이 합성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녁에? 잠이 잘 오죠. 무슨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햇빛이 우리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우울증 치료제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칼슘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칼슘 마그네슘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장에서 도와주는 또 뭐예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 D3, 특히 비타민 D3가 부족하면 구루병이라고 해서 골연화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항상 굽어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 D3는 굉장히 중요해요. 비타민 D3가 부족하면요 16가지 암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 D 혁명의 책에 보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16가지 암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햇빛은 천연항암제다. 맞다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선크림을 잔뜩 바를 게 아니라 얼굴하고 팔다리를 내놓고 좀 햇빛을 쬐이는 게 건강.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안 합니다. 왜? 얼굴 다지면은 이제 큰일 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시려면 차라리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리스토레이트를 충분히 먹어주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간에도 많이 들어있고 브로콜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잖아요. 버섯에도 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식품을 통해서 보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반드시 혈당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혈액 안에 포도당 수치가 높은 거를 고혈당이라고 해요. 그러면 췌장의 난게르한섬의 베타세포에서 뭐가 분비된다고요? 인슐린이 분비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췌장의 난게르한섬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요. 어느 때? 고혈당일 때.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뭘 깨달아 주셔야 되냐? 인슐린이 분비되려고 하면 반드시 조건이 뭐가 필요해요? 칼슘과 비타민 D3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칼슘 부족인 분들이 많죠. 칼슘 부족하면 몇 가지 질병이 생겨요? 147가지. 147가지 질병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90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보여주시면 돼요. 자, 자연산 사람 3,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을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칼슘과 비타민 D가 가장 핵심이다. 뭐에? 인슐린 분비에. 이해되셨어요? 예. 인슐린 어느 때 분비된다고요? 고혈당일 때.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혈당이 높아지면 뭐가 분비돼요? 인슐린이 분비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의 포도당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아까?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소변으로 빠져나온 질병이 뭐다? 당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두 번째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인슐린 분비고, 자, 두 번째는 인슐린이 이동해야 되겠죠? 자, 인슐린이 이동하려니까 마차가 필요한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아연하고 마그네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아연을 태우고 다니는 또 아연을 태우고 다니는 마차는 또 뭘까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알부민이에요. 자, 여러분 나중에 여기 책에 보시면 자, 당뇨병 아연으로 끝내라 이 책에 보시면 산소 배달꾼 알부민을 사수하라 이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뭐냐면 영양소인데 이게 부족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포도당 대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미네랄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처럼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으면 알부민이 포도당과 우선적으로 결합함으로 미네랄은 오줌으로 섞여 배설된다. 결합한 포도당은 알부민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분비되지 않는다. 자, 결합한 포도당은 알부민 수명이 다 될 때까지 뭐예요? 분리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에요? 이런 아연, 마그네슘, 철분 이런 것들을 태우고 다니는 아연이나 마그네슘이나 이거 태우고 다니는 마차가 또 뭐예요? 알부민. 근데 요 알부민에 누가 달라붙는다고요? 포도당. 포도당이 달라붙으니까 아연이 이 알부민을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인슐린 이동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알부민은 또 어디서 만드냐면 간에서 만드는 단백질이야. 이거는 마차 같은 단백질.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뇨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간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요. 이해되시나요? 혈액 검사할 때 알부민 또 검사. 그래서 여러분이 알부민 검사를 좀 자주 해보셔야 돼요. 누구 환자는? 당뇨 환자는. 우리가 당뇨 환자들 무슨 검사만 많이 하면 헤모글로빈 A1C 검사만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이 뭐냐면 알부민 검사하고 내 몸에 그 단백질 검사 있죠. 아미노산 밸런스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인슐린 만드는 것도 단백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이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뭐냐면 꼭 보시고 개념 정리를 하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에 보니까 인슐린이 자, 이동해서 세포막의 리셉터 이거를 수용체라고 합니다. 자, 인슐린이 자동차 키라고 보면 자동차 문에 있는 키박스 키를 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안 열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 보면
결합을 해주는 도와주는 비타민 미네랄이 있는데 B3 크롬이라는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지만이 세포막에 있는 리셉터하고 수용체가 딱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인슐린하고 수용체가 결합을 해야 자동차 키를 가지고 가서 문을 열어야 문이 열리잖아요. 예. 근데 문이 열리려고 봤더니 뭐가 필요해요? B3하고 크롬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똥차 문 열어보면 어때요? B3 크롬 이런 소리가 난다니까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B3 크롬 소리가 나면 열리는 거고 안 나면 안 열리는 거예요. 네. 자, 웃자고 한 소리인데 잘 들으세요. 네. 예, 강사가 뭐 B3 크롬 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하지 마시고 B3하고 크롬이 충분히 있어야지만이 인슐린하고 세포막의 리셉터가 결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놈은 중매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여러분이 세포막이 열려야지만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 산소하고 포도당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들어간 이유가 무슨 부족이에요? B3하고 크롬 부족이다 이 말이에요. 이 책에도 나와요. 에너지 대사의 핵심이 B1하고 B3. 이게 핵심이에요. 나중에 세포막의 문을 열어줄 때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 마지막으로 도표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잘 봐보세요. 자, 췌장의 어디요? 난개의 한섬의 무슨 세포? 베타 세포. 여기서 뭐가 분비된다고요? 인슐린이 분비된다고요. 자, 인슐린이 분비되는 조건이 무슨 조건이에요? 칼슘하고 아니, 고혈당일 때 고혈당일 때 분비가 되죠. 자, 분비가 되는데 이때 도움을 주는 미네랄이 뭐예요? 비타민 미네랄이 칼슘하고 비타민 D3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게 인슐린이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게 세포가 이렇게 둥그렇다라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습니다. 세포막에는 이렇게 Y자 모양의 수용체가 여러분의 머리털만큼 약 12만 개 정도 나 있어요. 신기해요. 우리 몸은 참 신비롭게 생겼는데 이런 Y자 모양의 이런 수용체가 요게 뭘로 돼 있냐면요. 8가지 탄수화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 글리코 영양소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8가지 탄수화물로 돼 있는데 요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인지 아닌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인지하는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포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용체 리셉터가 왜 고장이 나냐면요. 활성산소가 얘네들을 공격해서 고장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요게 이제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해가지고 안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더 깊이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 몸에 수용체가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질환으로 가냐? 자가면역기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 수용체가 부족을 해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인슐린하고 이 수용체하고 결합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B3 크롬이 필요하다니까요. 예. 분비가 되려면 칼슘, 비타민 D3 이동하려면 아연, 마그네슘. 자, 결합을 하려면 B3 크롬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놈이 요렇게 결합을 했어. 요렇게 결합을 했어. 뭐가 열릴까요? 세포막에 문이 열리겠죠, 이렇게. 제발 이해되세요? 문이 열리면 세포막 안으로 포도당하고 산소가 어디로 이동해요? 세포막 안으로 이동하죠. 그럼 우리 세포 안에는 핵이 들어있고 핵 주변에는 이런 집수인벌레 모양의 미토콘드리아가 500개에서 2000개 정도 들어있어요. 한 세포당. 여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워가지고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뭐 TCA, 헤로닌, 뭐 전자전달계 이런 걸 복잡한 거 모르시더라도
이 미토콘드리아는 뭘 이용한다고요? 포도당하고 산소를 이용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때 산소하고 포도당이 이렇게 탁 뭐냐면 타질 수 있도록 서로 결합할 수 있도록 촉매 작용을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CoQ10이에요. 자, 당뇨는요. 요 공식이 안 맞으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자,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산소하고 포도당이 들어가면 이 산소하고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시켜주는 것이 또 뭐냐면 칼슘이에요. 안에서요.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칼슘이 얼마나 우리 몸에서 중요한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뭐가 보이냐면 당뇨 환자가 보여요. 당뇨 환자는 결국 뭐예요? 비타민, 미네랄, 코큐텐 부족 환자예요. 그리고 무슨 부족이요? 인슐린을 만드는 단백질 부족. 원리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 코큐텐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무슨 병이 와요? 당 당뇨가 와요. 자, 그러면 오늘 당뇨가 오는 원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당뇨는 왜 올 수밖에 없냐면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세포 안으로 밤낮 들어가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 코큐텐이 부족하면 당뇨가 생겨요. 자, 보세요. 이런 인슐린이 세포막에 리셉터하고 결합을 해서 세포막이 열렸죠. 이렇게 결합해서 뭐가 열렸어요? 세포막에 문이 열렸어. 자, 문을 여는 키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B3하고 크롬이라 그랬죠. 자, 그럼 이 안으로 뭐가 들어가요? 산소하고 포도당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뭐냐면 핵 주변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몇 개가 있다고요? 500개에서 2000개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이 공장에서는 뭘 필요로 하냐?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 이 두 개가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가 뭐라 그랬어요? CoQ10이다 이 말이에요. 자, CoQ10은 어디서 합성을 해요? 간에서 합성해요. 그런데 요게 40세가 되니까 몇 분의 1밖에 생산을 못해요? 2분의 1. 그러니까 40세 이후로는 다 당뇨 환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높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만큼 그 이후로는 코큐텐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 꼭 드셔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11월 13일에 무슨 행사가 있냐면 그 뭐죠 에이펙 그 한국 그 뭐죠 이게 그 전체 컨벤션 행사가 있는데 이때 나오는 제품 중에 제너레이션 50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는 뇌세포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눈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 아스타잔신, 심장세포에 도움을 주는 CoQ10, 그 다음에 뭐냐면 RH1, RH2, 인삼, 사포닌들,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뭐냐면 천연 허브가 들어있는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앞으로 그 뭐죠 파워 칵테일하고 이 뭐냐면 제너레이션 50을 드시게 되면 웬만한 질병 여러분이 하루에 막 50가지 60가지 맨날 이거 먹던 거 이 투포로 다 해결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향후에 한국 시장은 이것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 코큐텐 때문에 그래요. 코큐텐이 액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액상도 드시면서 이거를 더 드시게 되면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런데 당뇨 환자들은 뭘 늘려야 돼요? 코큐텐 양을 엄청 늘려야 돼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뭐 돈이 부족하대. 목숨하고 돈하고 바꾸실 분들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예, 땅을 팔아서라도 코큐텐 사서 드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당뇨병 뭐가 더 위험하다고요? 합병증 눈이 썩고요. 손이 썩고 발이 썩고 혈관이 썩어요. 여러분 정말 합병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코엔자임 Q10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 제품이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해보시고 더 드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결론은 코큐텐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자 그러면 당뇨의 핵심 키워드를 딱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뭐냐면 CoQ10. 근데 요것만 있으면 안 되는데 뭐가 있어야죠?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같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요 두 개만 있어도 안 돼요. 뭐가 부족하면? 코큐테인 부족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러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단백질.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인자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프로틴. 프로틴의 인자라 그랬어요. 프로테인이라고 쓰시고 읽을 때는 프로틴이라고 그치. 읽으세요. 그리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그런 뜻이에요. 단백질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슐자가 설퍼. 황이라는 뜻인데 황을 포함하는 단백질이다 그 말이에요. 메티오닌, 시스테인 이런 거를 황을 포함하는 단백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숫자가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프로틴에서 프로테인이라고 쓰시고 읽을 때는 프로틴이라고 읽으세요. 자, 인슐린.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잘 뭐냐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효소 부족으로. 그래서 웨이라는 단백질하고 프로쉐이프하고 아미노라는 단백질이 지금 나오는데 지금 계속 품절이잖아요. 원료가 충분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당뇨 환자들은 웨이라든가 아미노라든가 이런 그 프로쉐이프라든가 이거 충분히 먹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슐린 호르몬을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약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식습관, 생활습관 어때요? 바꿔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당뇨의 핵심을 순서를 뽑으라 그러면 하나만 드셔야 될까요? 1번, 2번, 3번, 4번 다 드셔야 될까요? 다 먹어야 되겠죠. 하나라도 부족하면 중간에 배달사고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자, 그러면 이 가사라 도코모라는 여자 약사님, 일본 여자 약사님이 당뇨병을 정말 30년간 충분히 연구해서 이분의 말한 결론에 의하면 당뇨의 또 핵심이 뭐냐면 간 기능이에요. 자, 간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뽑으라 그러면 알부민이라니까요. 알부민이 이런 미네랄들을 태워가지고 다니는 마차예요. 그런데 알부민의 미네랄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다니셔야 되는데 이 알부민에 뭐가 달라붙어 버린다고요? 포도당. 알부민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포도당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질긴 놈이라니까 딱 달라붙어가지고 찐득이같이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비타민 미네랄 먹어도 포도당이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지면 어때요? 당 조절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습관, 생활습관 등에서 뭘 바꿔야 돼요?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 이런 거를 줄여가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먹을 걸 다 먹으면서 당뇨가 안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되게 말하는 것이. 개념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간 기능이 좋아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간에 영양소가 필요하죠. 이거는 D 드링크라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D 드링크 먹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토끼 간 같아요. 아주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이 D 드링크는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 다 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아마 내년에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D 드링크 들어오시잖아요. 오늘 제너레이션 50, 파워카트 이런 거 먹으면 코큐텐하고 같이 먹으면 웬만한 당뇨들은 거의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살면서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식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비싸냐? 싸요. 타이사 제품은 한 달에 막 60만원, 70만원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한 3, 40만 원 다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여러분이 쫙 저기 하시면요. 파워 칵테일에다가 레스토레이트 액티바이저 드시면서 코큐텐까지는 드시고 제일 중요한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나 요것만 줘 하면은 주문돼야 안 돼요. 싸움나요. 가시네야 네가 뭐라 했더니 조절이 안 된다 그러고 왜 먹어서 니 막 그냥 후배 파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공식이 다 맞아야 돼요. 아셨죠? 그러더라도 일시적으로 또 먹으면 올라가요. 왜? 췌장 혈관이 적혈구의 4분의 1 크기라니까요. 적어 놓으세요. 췌장 혈관의 크기는 적혈구 4분의 1 크기라니까요. 췌장 혈관이 얼마나 좁은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러면 췌장에 염증이 잘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엄청 생겨요. 여러분 발견됐다면 말기예요. 그래서 췌장암은 발견됐다면 무조건 말기예요. 제일 뒤쪽에 있어서 발견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기본적인 공식들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췌장혈관의 크기는 적혈구의 4분의 1 크기로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시고 그래서 이 췌장으로 들어간 혈관이 자주 막혀요. 적혈구들이 들어가면서 여기가 딱딱하면서 막 이게 찢어지는 걸 적혈구에 이렇게 상처나면 찢어지는 걸 용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일시적으로 막힐 수가 있어요. 혈관이. 그러면 혈당 조절이 더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개념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뭘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코큐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쭉 정리를 하시는 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시간에는 당뇨의 정의, 그 다음에 이 당뇨 인슐린이 분비, 이동, 결합, 그 다음에 어떻게 이용되는지까지, 그 다음에 분자 구조식, 그 췌장 옆에 췌장을 단면으로 잘랐을 때 가운데 있는 게 무슨 섬? 난계를 한섬. 여기에는 몇 가지 세포가 있어요? 호르몬이 나오는 알파, 베타, 델타. 알파는 글루카곤. 언제 분비된다고요? 저혈당일 때.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어느 때 분비돼요? 고혈당일 때. 자, 델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소마토스타틴은 어떤 역할을 해요? 알파하고 베타 세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파괴가 되면 또 당뇨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활성산소 메커니즘하고 또 연결된 게 뭐냐면 바로 이 섬들이 파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당뇨를 여러 가지로 인식하는 것. 포도당이 왜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는지. 비타민, 미네랄, 코엔자임, Q10, 단백질 부족이에요. 결론은. 이해되셨죠?